이재명 이게 대한민국 법에서는 유죄로 보는구나. 역시 이재명이 범죄자네라고 하면서 지지를 옮길 법도 한데 수치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당원 게시판 이게 벌써 2주 동안 상당히 시간이 지금 끌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쯤에 어떤 갈무리가 좀 돼 갈 것 같다. 사안이 복잡하면은 중간 발표라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경찰은 이 사안 자체가 집권 여당의 내부 문제, 이른바 갈등 양상, 영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과의 서로 비방, 비난, 이런 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화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한 숫자의 댓글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자칫 이 내분을 더 격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는 알만한 놀랄만한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태는 질질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즉 국민의힘 보수 우파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2주가 됐는데요. 처음 한 3, 4일 정도는 당원 게시판에 어떤 일이 올라와도 그거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지 라고 하면서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지금 당대표의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이 수백 개가 표출이 되면서 이 사안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태가 일반 민심에게는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 당은 왜 저래? 이재명이 저렇게 유죄 판결이 받으면은 이제 당을 정말 혁신하고 변화시킬 아주 호기가 왔는데 왜 저렇게 또 저걸 무슨 당원 게시판이 단계가 뭐야 단계 무슨 한약 재료도 아니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무슨 한약 재료에 단계 비슷한 뭐가 있나 보죠. 한약 재료도 아니고 무슨 단계가 뭐예요 단계가 하는 그런 얘기를 제 손을 잡고 아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조속하게 저는 다음 주면 진짜 마무리를 져야 될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민심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수치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데일리안 언론 매체죠.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정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당 지지율을 여기서 살펴보면요. 민주당이 39.4가 나왔고요.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거보다 8.4% 뒤진 31%로 격차가 많이 난 것이죠. 이게 요거는 이제 리얼미터고 리얼미터는 조금 이따가 봐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데일리안 요거부터 오늘 나온 거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이 당원 게이트, 당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18일, 19일이니까 바로 오늘이 21일이죠. 이틀 3일 전에 양일간 실시된 것입니다.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18일과 19일 1000명 최종 1000명의 응답을 한 건데요. 이게 가장 최근 뜨끈뜨끈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의 지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됐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게이트, 당원 게시판 이 문제가 상당히 아유 저 당 저거 왜 저래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있고 이재명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 오히려 민주당 아이고 이거 정말로 이 잘못한 일을 저질렀네라고 하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상당 부분 오리라라고 예상을 했었죠. 예상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저 그래프가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33.3에서 39.4로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죠. 이 회색은 11월 4일, 5일, 11월 초고, 지금 요 빨간색, 파란색은 말씀드린 대로 18, 19일, 이틀 전, 3일 전에 실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주 만에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6.1%가 상승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37.7에서 31.0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7%가 오히려 떨어졌다. 예, 이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다른 이 군소정당들 조국 혁신당이 7.8에서 6.8, 개혁신당이 4.3에서 3.0, 새미래민주당 요거는 이제 이낙연 당이죠. 2.9에 3.1.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2주 만에 벌어진 일을 잘 한번 보시자고요.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4가지 재판, 예, 어제 이제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5가지 재판을 앞으로 벌이는데 처음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선고를 봤더니 야 이거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는 대개 벌금이 나온다는데 그럼 벌금이 이거 벌금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심에서 깎이면은 정말 대표직, 의원 배지, 그 다음에 434억도 다 토해내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한편으로는, 이 불안감에 지켜보는 그 보수파 분들이 많았죠. 예.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물론, 우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뛰어넘는 징역 1년형의 선고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도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이게, 이 대한민국 법에서는 유죄로 보는구나. 역시 이재명이 범죄자네라고 하면서 지지를 옮길 법도 한데 아니면은 나는 국민의힘 전에는 지지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표를 내가 안 줬어. 그렇다면 아이고 이제 앞으로 또 국민의힘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지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법한데 수치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33.3에서 39.4, 6.1%포인트가 올라갔다 하는 얘기는 이거 뭡니까? 정말 이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똘똘 뭉쳤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야, 이제 이거, 이재명이 끝까지 대선의 완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 단결을 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 힘들겠다,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당의 당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 현상이 뚜렷했다라는 것이 분석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방향이 달랐죠. 중도층 세력도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를 않았을 뿐더러 상당히 균열의 공고함에 이어서 균열의 시그널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에 보란듯이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은 33.3에서 39.4, 1, 2%포인트가 올라간 것도 아니죠. 예, 상당한 큰 폭의 이 점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만큼 37.7에서 31.0, 예, 6.7%포인트가 2주 만에 떨어졌다. 예, 여기에 이재명 선고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황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죠. 예, 명태균이
구속이 됐다 하는 얘기인데요. 명태균 구속 자체는 이미 충분히 예견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반영이 여기에 안 됐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당원 게시판, 당계라고 게이트 또는 사태라고 이거는 뭐 어느 표현이든지 참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아유 저쪽 당은 저 왜 그래라고 하는 그렇게 지탄을 하는 중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보수 우파로서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사태가 누가 일으켰던 주범이 누구든 이거 빨리 이 마무리를 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 사안 자체가 조직적이고 정말 뭡니까? 김경수처럼 드루킹 사태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 정도면은 이게 빨리빨리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법 처리를 당하게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는 당연히 응분의 그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은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면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사과와 또 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직을 거둬들인다거나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은 어떤 세력들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건 아니다까지는 거의 이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양측의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 이 갑자기 표출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세상에 드러난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도 유튜버,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유튜버는 아닌데, 이 당원이랍니다. 당원이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방송할 거 없나, 뭐 이제 기사로 얘기하면 기사 쓸 거 없나를 찾다가 당원 게시판에, 이제 당원이고, 당원 게시판에 가끔 들어가서 이제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검색 기능이. 이 검색 기능에 그냥 무심코 한동훈을 치니까, 주르륵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이거 뭐지? 용산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하는 얘기. 그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김건희 여사를 개목걸이에 묶어놓고 가둬야 된다 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저급한 문구가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까 부인 이름 진은정 이름으로 치니까 또 나오고 딸 이름 장인 이름 진영구 이름으로 장모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두루루 나왔다 하면서 이게 불거진 겁니다. 처음 시작이. 그런데 이게 원래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라 지금 들어가면은 제가 하면은 김동원이 아니라 김땡땡으로 거기에 게시자 이름이 드러나게끔 하면요. 이 검색란에 김동원을 쳐도 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익명성 보장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전산상에 이 엉성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치밀하지 면밀하게 이 전산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시스템 관리. 이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시판이면은 바로 이름을 넣어도 드러나지 않게 이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설마 하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게 이 사건을 키운 아주 이 엉성함이죠. 전체적으로. 원래 정당이 저도 뭐 삼성에도 있어봤고 금융감독원에도 있어봤고 그렇지만은 일반 기업 이런 거 하고 정당하고는 이 다릅니다. 많이 정당은 그야말로 정치 행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외에 어떤 사내 시스템이라든가 이 소통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안 쓰거나 못 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사태의 발단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로 보듯이 크나큰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다. 저당 왜 그래? 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구분을 해드립니다. 이 사태의 주도한 자는 당연히 응분의
그런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은 사법적인 잣대로 경찰, 검찰로 이어난 사법 조치가 고소고발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시민단체니까 제3자니까 고소, 여러분들 아시죠? 고소와 고발. 예,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고요. 고발은 제3자. 나는 그 건에 대해서 연관이 없지만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거는 치정돼야 된다라고 제3자가, 이렇게 시민단체처럼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또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이 정도의 6.7%의 정당 지지도 하락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보는 이 중도층이라든가 말없는 다수들은 아이고 빨리 좀 마무리 지지, 저거 정말 자중질환, 이재명이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아주 대반전의 기회가 있는 상황을 저런 식으로 흘려버리네라고 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지지 세력의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흔들릴 법도 한 민주당의 당원들이 아직도 1심이니까 아직도 살아날 길은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아직은 2심, 3심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한 번 뒤집으면 돼. 경기도 지사 시절에 한번 뒤집어서 이 민주당을 이렇게 자기 당으로 만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결집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세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요 밑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쭉 보면요. 네,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십시오. 요 막대 그래프 바로 밑에 39.4 민주당의 39.4 그리고 국민의힘이 31.0 가장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7월 달로부터 쭉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 아니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안이라는 매체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업체가 한 건데요. 7월 첫째 주부터 쭉 그 상황을 보시면은 국민의힘의 31.0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7, 8, 9, 10, 11, 5개월 만에 가장 또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인 것이죠. 요 바로 11월 첫째 주에 국민의힘은 37.7, 민주당이 33.3 역전이 됐죠. 이것은 바로 명태균 또 그 사태도 있었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죠. 막상 판결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발동해서 똘똘 뭉친 상황이고 그 판결 전에 4가지 그 재판에서 이재명이 살아날 길이 별로 안 보이더라라고 하는 게 각종 매체를 이렇게 타고 전파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근거라든가 법적인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설파를 함으로써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3.3으로 바닥에 왔던 건데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역전이 돼 있다 하는 얘기는 당원 게시판의 그 사태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큰 상황으로 번져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 명태균 이미 구속이 돼 있습니다만은 명태균 사태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것보다 이 당원 게시판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는 또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또 얘기하실 분들이 계셔서 올 월요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발표한 리얼미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또 금요일 날은
갤럽에서 발표를 하는데, 예, 요거 월요일 날 11월 둘째 주 주간 집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은 31.6,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죠. 예, 16%, 정확히는 15.9%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우리도 이재명의 유죄 판결로 대반전의 기회를 잡았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 당원 게시판 굉장히 맨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양쪽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거야? 라고 경찰 발표가 나기 전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집안 싸움, 내분 양상, 내부 총질, 예, 이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민주당은 43.7에서 47.5로요. 일주일 사이에 2.8%가 올라간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30.7에서 31.6.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15.9, 16%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 내일이 선거라면 이 정도 지지율 차이면은 가망이 없지요. 당연히 아무리 여론조사가 손이 타고 얼마든지 저 수치에 마사지를 가할 수 있다,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상황이라도요. 예, 바로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만약에 내일 어떤 선거가 대통령 선거든 또 다른 총선이든 지방자치 선거든 이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되고, 매듭이라는 얘기는 의혹을 당연히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요. 네, 오늘은 어떤 쪽에서 더 혐의가 있는지 실명 자체를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까지 동원을 해서 타임라인 2, 3분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주범과 보조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까지 나온 그 팩트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저도 의외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16%까지 벌어지면은 이건 선거 하나만 하냐? 예, 물론 다시 2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재명의 선고 두 번째 선고가 있습니다. 25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선거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증교사,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당신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시켰다는 그런 그 얘기를 이제 선고가 더 센 놈이 올 것이다. 분명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도 훨씬 더 업되는, 그런 그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희망 고문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는 아니죠. 바로 지난 금요일 날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우리의 예상대로 아니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까지 나왔으니까요. 월요일도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반전의 기회를 지금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당연히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로 그게 온전히 우리에게 이 보수 우파 또는 국민의힘에게 그 지지가 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끔찍도 안 하고 있는 민심이 우리에게 눈길을 돌릴 것이다. 당연하죠.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수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온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아직까지 등 돌린 민심이 끔찍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려 16%포인트가 차이가 민주당이 앞서갈 정도면은 지금 선거를 하면 백약이 무효다. 제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충북 청주 흥덕구에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민심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피상적으로 민심이 안 좋아 하는 것보다 저에게 하루에 숱하게 오는 이 메시지
카톡 메시지, 전화, 그리고 또 실제로 일주일에 제가 3, 4일은 또 내려가서 많은 그런 그 행사라든가 유권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큰 위기상황에 있다.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오롯이 우리에게 올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당원 게시판이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면은 정말 이 상황, 제가 이 방송에서 더 이상 뭐 단계 게이트니 당원 게시판이니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도록 사안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이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를 제가 새벽에 쭉 스크린을 했는데, 저도 이거 이 정도면은 이게 안 된다. 정말 지금은 그 꿈쩍 않던 민심의 반 정도라도 이제 저당 국민의힘 다시 잘 되도록 또 이렇게 더 해줘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쪽 동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똘똘 뭉쳐서 오히려 정당 지지도가 더 올라갔다. 이쯤 되면은 당연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도 사실 내심 뭐 당연히 초조하고 위기감이 있지만, 우리로서 이제 끝났다, 이제면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순풍순풍 바람이 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 삼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